한인의 문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8시 5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너무 지체되면은 약속 시간이 너무 지나기 때문에요. 조금 벌써 8시 시작인데 한 5분 지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강하시는 분들 좀 기다렸는데요. 뭐 들어오시는 대로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을 건강하게 생활 한방에 대해서 서울 한의원 김동수 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좋은 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한의원 김동수입니다. 오늘 생활 한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건강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건강 강좌를 통해서 건강 강좌라기보다는 생활상에 있는 그대로 한방으로 그 다음에 음식과 그 다음에 맛과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내 장기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이런 것으로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생활 한방과 약초와 건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 한방 그러면은 깊숙이 뿌리 깊이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쩌면은 어렵다, 아니 어쩌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네, 아니면 내가 이거는 좀 놓치고 갔네, 앞으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생활상에서 그 다음에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이 얘기를 오늘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간단하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게요.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잠깐 그 추임새도 좀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니면 나 그거 아는데라고 중간중간 맞장구도 좀 쳐주시면 얘기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화면에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먹고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 번에 많이 먹고, 세 끼 중에서 한 번에 많이 먹고 두 끼는 뭐 안 먹는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세 끼를 먹는다 하면 골고루 분배해서 너무 치우치지 않고, 우리 예전에 말로 아침 밥상은 뭐 황제 밥상, 그다음에 점심 밥상도 뭐 든든하게, 저녁은 아주 적게 이렇게 됐는데,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자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숙면을 보통 11시에 잔다 하면 5시간에서 6시간, 7시간 정도, 그러니까 어린애가 아닌 이상 보통 6시간, 평균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야 되는데, 중간에 잠을 깬다거나, 그러니까 11시에 잤다 치고 6시에 일어나면 제일 잘 잔 겁니다. 그러니까 풀로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는 것은 제일 잘 자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났다, 뭐 다른 뒤치닥 이리지척 저리지척 하다가 일어났다, 이것은 숙면에 사실은 도움이 그다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숙면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도 잘 싸고는 1일 1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나나 형태로, 바나나 색깔로 보는 게 원칙이세요. 그러나 2일 1회여도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한다면 이것도 정상의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이 경과하고 4일이 경과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빠른 습관으로 거기에 잘 대처해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이제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장상 이렇게 한자로 왼쪽에 써져 있고,
한글로는 내부에 감춰진 인체 내의 내장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거의 장이고요. 상은 외부로 드러나는 형상. 그러니까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내 겉에 얼굴에 나타나든지 손에 나타나든지 피부에 나타나든지 머리카락에 나타나든지 뭐 소변에 나타나든지 가래에 나타나든지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장상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인체 장부의 생리, 그러니까 오장의 생리, 그리고 병리의 반영된 현상을 장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놓으시면 조금 기억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럼 오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얘를 조금 자, 오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알고 계시는 내용. 심장, 가슴부에 있죠. 간, 오른쪽 갈비 쪽 밑에 있습니다. 비장, 왼쪽 위장 뒤쪽에 있습니다. 폐, 심장과 심장 뒤에도 있고, 심장하고 이게 이제 2옆이에요. 심장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3옆 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허리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척추뼈 2번에서 4번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장의 주로 역할은 뭐냐 그러면 몸의 전기를 만들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잘 하고 있었을 때 이 장기들은 자기 역할을 다 한다 얘기죠. 이것들이 저장을 안 하고 흘러보낸다거나 그러면 이것들은 고장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 육부 그러는데 육부 그러면 6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있네요. 위장, 소장, 방광, 쓸개, 대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초라는 게 있네요. 3초. 3초는 무형의 장기세요. 여러분들도 볼 수 없고 저도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정말 의학 기술이 특출나도 이 3초는 볼 수 없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장기라는 얘기죠. 유형의 장기는 금방 얘기한 대로 5개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근데 3초 얘는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배꼽 밑으로 내려가면 하초. 횡격막,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목가슴이 있어요. 오목가슴을 위로 하면 상초. 오목가슴과 배꼽 사이에 있는 장기를 중초 이렇게 불러서 3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한 50대 후반 60대쯤 되면 하초의 기능이 약해졌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나 듣게 됩니다. 그러면 배꼽 이하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졌구나 아니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은 어떤 일들을 하느냐 보세요. 수곡, 우리 음식의 수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숙은 잘게 부수는 역할이에요. 잘게 부숴서 찌꺼기는 배설을 시키고 다시 찌꺼기에서 액기스는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영양물질은 다시 장기들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육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만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그래도 조금 이제 육부가 뭐다 라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색이 나와 있네요. 장기들이 금방 앞에 얘기하는 심장이니 간장이니 비장이니 폐니 신장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정보도 적었지만 이런 그 지식들을 바로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 의학가들이 이제 훨씬 몇천 년 전 얘기죠. 그 사람들이 쭉 관찰해 보니까 이런 색들을 좀 섭취했더니 그 장기가 호전되더라 이거죠. 좋아지더라 이거죠. 기능이 살더라 이거죠. 그리고 좀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서로 배색을 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장에 청색 그려놨네요. 여기 청색 플러스 녹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색 음식이나 청색 계열의 음식을 푸른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릇파릇 지금 현재 한국 같은 봄 기운이죠.
봄나물 많이 먹으면 간이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피곤을 느낀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죠. 아마 봄 기운에 아마 오후쯤, 그러니까 11시부터 한 3시, 4시 요 사이에 식곤증으로 막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철 음식을 이때 이렇게 푸른색의 나물들을 좀 섭취를 더 하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은 적색이네요.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적색의 음식을 먹고 났더니 상대적으로 회복을 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비장은 황색. 황색에 무슨 음식들이 있을까요? 뭐 콩 종류, 콩 종류. 그 다음에 겉으로 봐서 그 다음에 황색 종류, 과일들도 괜찮습니다. 자, 폐, 백색이에요. 폐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백색의 음식을 조금 더 많이. 아마 본인들이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은 본인은 몰라도 내 부모를 보면 또 아실 수 있어요. 아, 부모님이 이 기능이 약해서 예전에 부모님은 간으로 고생을 했다. 아, 그러면 나는 푸른색 계통. 아니, 소화기 계통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더라. 아, 황색 계통. 폐가 약했더라. 아, 그러면 백색 계통.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은 흑색 계통.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아마 머리카락도 훨씬 빨리 하얘지고 머리카락이 머리에 안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도망갑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 각 장부와 연관된 색을 띠는 음식을 먹으면 해당 장기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좋다고 여기서 푸른색을 너무나 많이 먹은 거예요. 많이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정도가 있지 지나치게 많이 복용을 하면 오히려 해를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시 그 레벨 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시 언제든지 많이, 그러니까 5장을 분배해 가지고 5장으로 분배해서 내가 약한 장기를 조금 더 먹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오늘은 푸른색을 엄청 많이 먹고 내일은 적색을 엄청 많이 먹고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되 내가 약한 부위를, 내가 심장이 좀 약하다 그러면 적색 부분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체는 아마 몸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간장의 기능이 좋으면 이거는 인대가 튼튼합니다. 상대적으로. 심장이 좋은 사람은 혈맥이 짱짱해요. 그러니까 안에 심장의 피 움직임도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혈관도 상대적으로 짱짱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좋은 사람은 근육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살집, 그러니까 살집이 훨씬 더 짱짱해져요. 그 다음에 폐가 좋은 사람은 피모, 우리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피부, 그 다음에 여기 피부에 나 있는 모공의 털, 이런 것들도 다 폐가 관장을 합니다. 뒤에 가면 또 더 있어요. 지금 여기서 가볍게만 하고 갑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하면 뼈가 부실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나중에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나이 들어서 뼈가 푸석푸석해질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뼈가 많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체예요. 자, 오관 나왔네요. 자, 오관, 그러면 이 오관 나가기 전에 우리 얼굴에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혹시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자, 눈 2개, 귀 2개, 코 2개, 다음 입 하나. 그래서 7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규, 그러면 아래, 그러니까 배꼽 아래에 2개가 있어요. 전음, 후음. 그러니까 항문과 생식기. 이렇게 해서 9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온 것은 오관 그랬으니까 얼굴 부위만 갖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귀입니다. 귀. 여기 보면 귀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자, 신개규어 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중에 귀가 울거나 귀가 먹먹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의 외상으로도 귀가 많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귀가 쉽게 망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아무 특별한 일도 그런 장소에서 일도 안 했는데 귀가 문제가 생겨온다. 뭐 마찬가지 달팽이관도 한방에서는 이석증도 마찬가지 한방에서는 신장의 기능으로 갖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심장은 봤더니 편해요. 이쁜 입술에다가 혀가 쭉 나와 있는데 심장에 화가 끓으면 심장에 열이 나면 심장의 반응이 곧 이 혀에 나타나요. 혀 끝털에 혓바늘이 잘 돋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심장에 열을 받았거나 심장에 열이 들어갔거나 심장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갔더니 간이 나와 있네요. 간, 개규어, 목 그래놨어요. 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눈에 반영을 합니다. 아마 눈에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고 간을 먹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아마 동물의 간들을 많이 섭취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눈에 좋은 것은 특별하게 결명자도 좋고요. 구기자도 좋습니다. 다음 이거는 위장인데 나중에 위장하고 비장하고 밀접한 관계. 여기는 지금 비라고 써놨거든요. 위장 뒤에 붙어 있는 게 비장. 여기 지라가 나와야 되는데 위장이 나왔어요. 같이 보기 때문에 여기는 입입니다. 입 안에 잘 허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입술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구강에 염증이 잘 생긴 사람 역시 비장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그 다음 이건 뭡니까? 폐네요. 폐는 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가 잘 막힌다, 콧물이 자주 난다, 인후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건 전부 다 한방에서는 폐 쪽으로 병을 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관 그러니까 아마 이비인후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이비인후과를 막 치료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한방에 가서 또 해봤더니 한방에서는 바로 폐 쪽에 문제라고 하고 조치를 취해줬더니 또 호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한방은 코만 직접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원장기가 어디에서 출원이 되었을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장의 변화는 오관의 변화를 통해 추측하여 알 수 있음 이렇게 써놨죠. 지금 제가.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자, 오미 이제 여기서부터는 맛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 드실 때마다 느낄 수 있는 거고 뭐 하여간 입으로 들어가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다 장기하고 직관을 합니다. 자, 보면 맛이 다르면 작용도 다르고 맛이 같으면 작용도 같거나 비슷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미각에 따른 것만은 아니고 약물이 작용해 가지고 인체에 작용하는 반응을 근거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이 반응을 해서 인체에 작용하는 그 근거로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 맛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약물이 여러 가지 맛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보면 뒤에 나가면 제가 약초를 몇 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약초 하나가 뭐 매운맛도 가지고 있고요. 달달한 맛도 가지고 있고요. 쓴맛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 장기로 또 나중에 누구하고 만나서 어느 장기로 들어가서 작동을 해주느냐 이런 관계가 형성돼서 이 오미가 중요해지죠. 물론 아까 다른 내용들도 오관도 다 중요하고 오체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한방에서 한약하고 연결되거나 음식하고 연결됐을 때는 이 오 맛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자, 음식물이 섭취해서 일반적인 오미의 균형을 관계가 무너지면 장부에서도 음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음식의 편식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뭐 콩을 안 먹는다, 뭐 멸치를 안 먹는다 그러면 너 이쪽 한쪽만 크고 이쪽은 잘 안 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장부에도 음양, 음과 양이 현재 하나가 크고 하나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5가지가 있고 2가지가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오미를 갖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것은 뒤에 가면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이게 무슨 맛? 여기서 많이 본 글자예요. 한자로. 아마 라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라면. 무슨 라면? 신라면. 하여간 있어요. 무슨 라면이 있어. 나 하여간 그 공식적인 얘기는 모르겠고, 하여간 이 라면이 있는데, 이 매운맛이, 한기를 몰아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으슬으슬해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따뜻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매운맛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찬 기운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발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찬 사람이 기운이 잘 돌겠느냐? 안 그렇습니다. 찬 것을 만나면 이렇게 엉겨 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찬 것은. 나중에 아마 뒤에 가면 그 병을 다루는 그 병의 원인들에 나타나면 그걸 하면 또 있거든요. 찬 기운이. 이렇게 엉겨 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찬 성질을 아마 그 한국에서 살아보셨으니까 아마 겨울 되면 얼음 만지면 손이 따닥 붙은 경우 느낄 거예요. 그렇게 엉겨 붙어요. 엉겨 붙으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 매운맛, 따뜻한 것을 넣어줘야 이게 확 풀려나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피도 원활하게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피도 잘 돌게 해주는 것이 여기 뭐 게이지 같은 게 들어있고 이게 행혈이라고 해놨어요. 피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이에요. 신. 매운맛. 자, 2번째로 이것도 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초의 감자네요. 감초예요. 달감자예요.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아마 여러분들 기력이 떨어지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온몸이 떨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단맛을 먹으면 바로 보충을 해줍니다. 에너지 보충. 이걸 보고 보익 그래요. 보익. 그 다음 중화. 단 것을 먹으면 바로 짠 것이나 매운 것이나 중화작용을 바로 시켜요. 그래서 단 것을 조금 더 섭취를 해주면 그런 아까 짜게 먹었거나 맵게 먹었거나 아니면은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었고 맹맹하고 막 미식미식 할 때도 이 단 것을 먹으면 그것을 바로 중화시켜요. 그리고 내가 너무 통증이 심해요. 그럴 때도 이 단 것을 조금 섭취하면 완급 조정을 해주죠. 급한 것은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느슨한 것은 조금 더 빠르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체력이 푹 떨어져가고 아이고 힘없어 할 때 이런 꿀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단 음식을 섭취를 딱 해주죠. 그럼 바로 탁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 것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시큰한 건 나왔네. 벌써 입맛이 시큰해지. 이것이 무엇이냐요? 레몬이네요. 자, 레몬 생각하면 벌써 입에 무엇이 돌아요? 침이 돌아요. 침이. 근데 얘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밖으로 못 나가게 안으로 당겨주는 작용을 많이 해요. 수렴 그래요. 수렴. 수렴한다고 그러죠. 자, 의견 수렴. 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못 나가게 당겨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준다 이거죠. 그 다음 고섭.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저한테 땀이 줄줄줄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큰한 것을 일정한 양의 시큰한 것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 못 나가게 잡아 당겨줍니다. 안으로 못 나가게. 그러니까 장기로 다시 들어오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자한, 뭐 도한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외부적인 어떤 더위도 없는데 가만히 몸에서 땀이 나는 거예요. 활동도 안 했는데. 그것은 자한. 기운이 약해서 생기는 대부분의 땀이 자한입니다. 그리고 도한이라는 게 생겨요. 도한은 밤에 눈만 감으면, 그러니까 잠을 자면 땀이 나는 것이 도한이에요. 그래서 도둑도 짜 써가지고 도한 그래요. 그러니까 도둑이 내 몸의 기운을 뺏어간다. 그래서 도한 그렇습니다.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도한 그러면 딱 이렇게 앞쪽으로는 잘 안 나고 등짝으로만 납니다. 그러면 기운이 모르긴 몰라도 평상시 뭐 30대도 나고 40대도 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기운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지금 30, 40대의 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아마 표현할 거예요. 도안은 꼭 자한도 마찬가지지만 도안도 꼭 치료하셔야 돼요. 자, 아이고 우리 애기가 혀를 그냥 입을 오만 인상을 다 찡그리고 있네요. 쓴약이에요. 쓴약.
우리 말로 예전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쓴 것은 몸에 좋다던데 쓴 약은 보약이라고 몸에 보약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근데 애들은 그걸 좋아라고 한가요? 안 좋아하죠?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통설. 자, 통설 이것은 그냥 이건 제가 하수구로 얘기할게요. 우리 세면대는 그 저기 그릇 씻는 그 세면대에 막혔어요. 안 내려가요. 바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통설. 강설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침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아마 이 느낌을 알 거예요. 여기 가슴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가슴이 아파버려요. 강설, 위로 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의 기운이 위로 올라와서 기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주는 역할이 이 쓴 맛이에요. 그래서 강설 그렇습니다. 청설은 깨끗하게 안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이 치자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치자는 여기서는 못 봤는데 한국에는 치자나무를 많이 심기도 하고 가지고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눈에 그냥 막 핏대가 팍팍 쓰면서 눈이 까끌까끌해지면서 이럴 때는 이 치자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짝 응용을 하면 그 화기가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조습 그랬어요. 이 쓴 약은 쓴맛은 습도 많이 몰아내요. 그러니까 쓴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건조해지기도 하니까 이 적절한 내가 내 몸에 습도가 너무 높다, 끈적끈적한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쓴 것을 좀 섭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습한 것이 없어져 나갑니다. 자, 이 쓴맛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함. 이건 무슨 함이 약자다 보니까 이렇게도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약자다 보니까 짤함자예요,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소금이네요. 소금은 윤하, 얘가 미끈득미끈득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적절한 양을 섭취했을 때 아마 배추김치 담아 보셨을 때 배추김치가 파릇파릇 살았었던 이 배추를 소금에 간해 놓으면 이렇게 윤기나게 만질만질해지고 힘이 없어요. 이게 연견 그러거든요. 연견. 아마 배추 간할 때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짠 것을 넣게 되면 저기 대변도 잘 볼 수가 있고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이 짠맛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짠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고 너무 짜게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석해야 아마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짠 것을 드시되 너무 짜게는 먹지 말고 그 맛에 맞는 짬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오행도. 그렇지. 자, 이게 다 관계성이 있었어요. 여지껏 이야기한 게, 자, 보세요. 오행도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만 보시라고 제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아까 간은 흔히 목에다가 비유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무가 봄에 저기 새싹이 돋아나면서 가지가 뻗어나는 성질하고 간하고 일목상통해서 간이고 화는 심장이고 토는 비장이고 금은 폐고 신은 물이고 이렇게 오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요일 월 그랬죠. 이게 지금 느낌 오셨어요? 그래서 월은 조금 전에 제가 월 그랬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뭔가 같죠? 그 다음 일요일은 태양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오행 안에서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자, 6가지 기운 이렇게 해놨네요. 6기. 6기는 아마 정상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6기만 같은 세상이 평화롭고 아마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6기가 유금이 될 때 나는 병을 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유금이 될 때. 자, 유금은 뭐냐? 6가지 정상적인 기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람이요. 그 다음에 차디 찬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더위요.
그 다음에 습도요, 그 다음에 건조함이요, 그 다음에 이 화기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우리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얘들이 이상현상을 일으키면 내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못 버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6가지 다 변화가 생기면 육음 그래요. 병을 일으킨다 해서 육음. 자, 얘들이 다 정상적이에요. 금방 6기라고 했어요. 6기예요. 요거는 한 가지 조건이 육음이었고 또 하나는 이것들은 다 6기 그대로인데 내 몸이 언젠가부터 계속 약해집니다. 기운이 약해서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나는 이상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상 현상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 몸은. 저희는 정상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뭐 안 더워 이렇게 생활하면 되지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상스럽게 덥게 느껴져요. 내 몸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조건이 형성됩니다. 요금은. 하나는 이 아까 6가지 기운이 정상을 벗어났을 때 하나. 두 번째는 내 몸의 기운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하나. 그래서 2가지 조건에 의해서 6기가 요금으로 바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여기에 지금 현재 갑자기 이 30 몇 도 되는 날씨가 갑자기 15도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레이시아에서는 아마도 어쩌면 버티기가 뭐 옷 껴입으면 되죠. 아마 저기 에어컨 많이 켜진 데 가면 15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시간 흘러가면 못 버티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칠정 그랬어요. 칠정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에요. 희, 노, 우, 사, 비, 경, 공. 희는 뭐냐? 기쁨이에요.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냄. 성냄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벼운 성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울함, 어쩔 때 우울하죠. 근데 바로 괜찮아져야지 이게 우울함이 일주일이 가고 2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반년이 가면 문제 있어요. 자, 공포감. 늘 공포에 잠깐 공포 있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공포, 장시간 공포 문제 있어요. 그다음 놀램. 자주 놀래는 거예요. 문만 닫혀도 놀래고 누가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놀래고 누가 이름만 불러도 놀래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짜 놀랄 일이 있으면 놀래야 맞죠. 놀래켰는데 놀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강심장이라고 얘기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죠. 생각 자주 해야죠. 그러나 지나친 생각,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하루 설치는 건 문제 안 됩니다. 일주일 설치고 2주 설치고 문제 생기죠. 비통의함. 비통의함도 잠깐 친한 친구가 잘못됐어요. 부모가 젊은데 잘못됐어요. 내가 진짜 슬퍼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도 너무 슬픔을 많이 갖는 것이 문제지 아까 같이 그렇게 무슨 애사가 발생되면 슬픔 당연히 갖죠.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일주일이니 2주니 한 달이니 반년이니 이렇게 슬픔을 계속 갖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것이 내부적인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병의 원인 6가지 기운이 있었고, 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7가지 정서가 있었어요. 요것들이 합쳐지면 누구하고 합쳐져요? 내 몸의 5장 6부하고 합쳐져서 병을 일으켰다 이거죠.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했느냐? 아까 맞갖고 대응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치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 선인의 정말 훌륭한 사람은 뭐라고, 훌륭한 의사는 뭐라고 하냐? 보건양생법으로 질병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발생되기 전에 금방 아까 정서적인 것도 다스리고 기후가 그렇게 올지라도 나는 방비책을 세워서 내 몸을 잘 다스려서 병이 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미 발생한 병이라면 내 문제가 생겼다면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전하지 않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2번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몸이 건강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운동도 하고 골고루 음식도 먹고 아까 잠도 잘 자고 그다음에 충분한 휴식도 하고 잘 내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니 병도 걸리지 않고 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잠도 못 자지 잘 먹지도 않지 잘 내놓지도 않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병이 자기 몸에 와 있어요 옆에.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치미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치미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이 있기 전에 그만큼 자기 몸을 잘 관리해서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는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진단을 했느냐? 이 한방 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진단하는 방법, 이거 이 진법이에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오면, 사람이 들어오면 망진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걷는 행동, 지금 어떻게 하고 들어오는지 이미 망진을 했어요. 이걸 보고 망진 그랬습니다. 바라발 망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앉혔어요. 이제 앉았어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잘 듣습니다. 숨소리도 들어보고 말소리도 들어보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물어봅니다. 궁금한 건 물어봐. 이제는 이 사람이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느 때 잠을 못 잤느냐, 잠을 자다가 몇 번이나 깨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다음에 맥을 짚어서 네 가지를 다 합친 다음에 딱 뭐냐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의 전신을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말은 정확하게 하면서 또렷하게 얘기하는지 이것이 신이라고 그래요. 신. 이 사람이 지금 표현도 정확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얼굴 색은 어둡거나 다른 색으로 변하지 않았거나 이런 색도 잘 보고 그 사람의 행동하는 형태도 보고 행동하는 태도도 보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딱 나름대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으짜 한 것이 나왔네요. 이거 보니까 동인형에다가 사람에다 침을 놨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것은 금방 침으로 치료하는 방법이고 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갖고 얘기를 한 거고 어서 이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로 생각되십니까 이것이? 귤 껍질. 귤 껍질이래요. 귤 껍질. 예. 맞았어요. 귤 껍질이에요. 귤 껍질 맞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귤 껍질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무농약 이렇게 해서 저기 뭐냐 제주도에서 못생긴 귤을 드셔보시기도 하셨고 아마 여기까지 공수 받아서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귤 껍질을 잘 말려서 아마 말리면 여기에 이제 설령 농약을 쳤다 하더라도 농약 성분도 많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살짝이 볶습니다. 볶으면 맛이 보세요. 여기서 아까 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것을 미라고 그랬어요. 맛, 맛미자 그래서 미. 이게 무슨 맛? 매운맛. 그 다음에 쓴맛. 네, 쓴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네요. 그러면 얘가 어떤 장기하고 만나느냐,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얘 매운맛은 주로 폐에 많이 작동을 합니다. 폐. 그 다음에 쓴맛도 아까 제가 강설이라고 했어요. 강설. 그러니까 폐기가 상력을 해서 기침을 많이 할 때 이 쓴맛이 들어가면 폐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표적인 쓴약이 여기 폐를 치료해주는 쓴맛으로는 아마 은행 하면 많이 생각나실 거고 그 다음에 살구씨 하면 많이 생각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은 뒤로 또 아마 얘기가 될 거니까 보시기로 하고 성질은 얘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말고도 성질은 네 가지 성질로 얘기를 합니다. 한방에서는 하나는 이거하고 비슷한 이거보다 좀 더 열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온열한 게 있어요. 온열. 여기는 온이죠. 그 다음에 열은 더 뜨거운 거예요. 나중에 뭐 계피라든가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뜨거운 약이고 이것은 뜨거운 것보다는 안 뜨겁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거 따뜻하다 이 정도.
따뜻하다 한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귀경은 비장으로 들어가고 폐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맛으로 갖고만 얘기하면 얘가 덜 맞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맛에 의해서 작동해도 귀경이 이제 나중에 그 약물이 작용해서 그 장부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장과 폐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 효능을 봤더니 기를 잘 다스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귤 껍질을 아마 중국 그 약재상에 가면 아마 이 귤 껍질을 살며시 볶아 가지고 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기운이 잘 안 도는 것 같아. 그리고 가래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입에서도 약간씩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귤 껍질을 좀 사다가 집에서 이제 덜 볶아졌으면 조금 살짝이 더 볶아서 쓰시고, 이미 볶아져 있는 것 같으면 아마 댁에서 커피포트 같은 거 물 끓이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넣고 푹푹푹 끓여서 차로 이렇게 가볍게 마시면 기를 다스려주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가졌으니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또 내 몸에서 가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소화력이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진피차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래, 금방 그 가래, 이게 이제 목에 안에 가래가 껴있기 때문에 그 가래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가 정확히 안 나와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걸 뱉거나 삼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피차를 마시게 되면 그것도 훨씬 감해집니다. 이게 진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당해년도에 나온 귤 껍질보다는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이렇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약재로 봅니다. 이건 진피는. 그러니까 나 신선한 거 사고 싶었는데 신선한 거 사갖고 오셔서 잘 말리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약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진피는 오래된 진피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썩은 진피는 아니에요. 썩지 않고 잘 말려서 둔 귤 껍질을 가지고 약재로 쓰는 것이 좋은 약재임을 얘기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이것은 어찌 완전한 형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죠. 뭘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고구마잎? 고구마잎? 고구마잎처럼도 보이기도 하겠네요. 고구마잎처럼도 보이기도 해요. 누가 보셨는가 잘 보셨는데 고구마잎은 아니고 혹시 깻잎 아세요? 아, 깻잎. 예, 깻잎은 깻잎인데 우리 깻잎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초록색. 한국과 깻잎은 초록색, 뭐 연녹색, 녹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는 양쪽이 다 자색이에요. 그래서 자소엽 이렇게 해놨어요. 자소엽. 이거는 이제 줄기고 이거는 잎이에요. 잎. 그러니까 깻잎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습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그냥 깻잎 대신 이거를 드시는 분도 많아요. 저도 저기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것을 심어서 씨앗을 구해다가 심어가지고 이것으로 대부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것도 맛은 신맛이 있고요. 매운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큰한 맛이 아니라 산맛이 아니라 매운맛이에요. 그 다음에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규경을 봤더니 회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비장으로 들어갔네요. 이 매운맛이 반드시 있으면 땀을 낼 수 있는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자,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에어컨 바람을 오랫동안 쐈어요. 우리 애기들 학교 가면은 에어컨 바람 엄청 세게 틀어줘요. 학교에서. 한번 18도에서 22도, 3도 요 사이? 그러면 잠을 저녁에 잘 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이걸 이겨내요. 가서 에어컨 바람을. 근데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본다고 애기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콧물을 살살살 흘러요. 그럼 아침에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면 반드시 감기를 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감기 그러면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로 감기가 걸려갖고도 이랬을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렇게 매콤한 것. 이 자소엽, 소엽이라 하거든요. 소엽을 가지고 차로 딱 끓여 먹으면 이 모공이 아까 피모를 관장하고 있었던 장기가 뭐였죠? 우리 피부를 관장하고 있었던 장기가 폐예요. 얘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자기가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탁 열어져 가지고 땀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기를. 조금 전에 그 아까 같이 그렇게 찬바람을 쐬서 이 내 피부가 이렇게 오므라들어 가지고 땀도 안 나고 으실으실 춥게 만드는 상태를 소엽차 한 잔으로도 그것을 열어준다 이거죠. 그래서 발안해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안해표. 자, 그 다음에 아마 생활하시면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뭐 가슴 한 번도 안 답답하고 일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집에 하는 일마다 그냥 술술술 잘 풀려가고 그러면 좋겠지만 내가 한숨 쉬는 일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아이고 가슴이야 가슴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쫙 벌어뜨려주고 흐름을 좀 잘 자유스럽게 해주는 약초가 이 소엽의 약초예요. 뒤로 이거보다 더 좋은 약초가 또 나올지 몰라요. 오늘 시간에는 안 나와요. 뒤로 나올지 모르지만 얘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기를 잘 돌려주고 여기 가슴 답답한 이 가슴 부위를 꽉 넓혀주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 이 소엽차입니다. 소엽이라는 약초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와 같은 일이 주변에 있거나 혹 내가 그랬거나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 헤어 해독 그랬어요. 헤어 해독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게 헤어 해독이거든요. 얘는 아마 여기서도 생선 많이 드시죠? 생선 드시다가 가시가 잘 못해서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말 어렵게 그냥 삼켜도 김치를 뭐라면 넣고 했는데도 잘 안 삼키고 거기서 계속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엽차를 끓여서 마시다 보면 이 가시가 녹아버려요. 가시가 녹아버려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게 먹고 피부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도 이거 게 해자거든요. 게 해자예요. 그 우리 바닷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게 먹고 피부에 뭐 발진 같은 거 나고 독성으로 좀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이 소엽차를 마시게 되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소엽이에요. 소엽차. 기억 잘 해두셨다가 혹 간간이 댁에 있어도 이렇게 한 잔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청궁. 청궁? 청궁은 아마 잘 어쩌면 하늘의 궁전이 아니고 하늘의 궁전은 아닙니다. 자, 이거는 천궁. 우리말로는 궁궁이에요. 궁궁이. 우리말도 어려워요. 궁궁이? 뭐 아궁이도 아니고 궁궁이 그러니까 못 알아먹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한약을 지러 갔는데 이 천궁이 대체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만 기억해 두세요. 머리에 아픈데 대표약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거 기억하기는 좀 편할 거예요. 보시면 간장과 담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심포. 아까 심포는 장기에서 안 나왔는데 어디선가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놀부가 무엇이 고약해서 오장 7본에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죠. 그 심포가 고약해서 이 심포거든요. 근데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심포예요. 근데 이제 이 경락상에서 얘기는 이 심포가 있는데 우리 아까 5장에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심포예요. 자,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지통작용으로 통증을 없애주는 약초로 잘 씁니다. 잘 써요. 자, 피를 잘 돌게 해줘요. 그리고 피가 뭉쳐서 생기는 그것도 잘 해결해 줍니다. 얘가 궁궁이에요. 궁궁이. 그 다음에 기운도 잘 돌게 해주는 것이 궁궁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주변에 중풍 환자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중풍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차로 알려져 있고, 한약재로 쓸 때는 한약재로 반드시 거의 들어갑니다. 중풍약에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1번 약입니다. 자, 통증은 왜 생길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 어떻게 생길까요? 통증이 왜 생길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불통 즉 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내 몸에 뭔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 잘 통하면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궁궁이 차를 쓴다, 궁궁이 약재를 쓴다, 천궁약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뭐의 대표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첫 시작하자마자 두통이요. 머리 아픈데 두통의 대표야. 두통의 대표야.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아마 여기서 살면서 두통 한 번씩 앓을 수 있어요. 이게 에어컨 바람 너무 많이 쐈다가 저기 혹은 여기 태양빛이 워낙 세서 뭐 저기 모자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햇빛에 노출시켜서 그냥 양산도 안 쓰고 밖으로 저기 걸어 다니다가 한 2~5시간 걸어 다니고 났더니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천궁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한자이기는 한데 우선 많이 봤던 것도 봤고 안 봤던 것도 같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약초는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당기라고 그래요. 이것이 마땅할 당자요. 마땅할 당자는 이제 약자로 써져 있는데 마땅할 당자요. 돌아올 귀자요. 돌아올 귀자 이렇게 생겼고 마땅할 당자. 뭐가 마땅히 돌아올까요? 이건 여성의 대표약인데. 여성의 대표약으로서 당기, 생리가 있어야 될 시기인데 갑자기 뚝 중단이 됐어요. 뭐 지금은 아마 어린애들일지라도 지금은 과거에 14살 초경이었지만 지금은 12살 혹은 10살에 초경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초경이 있고 쭉 가다가 이제 쭉 가갖고 정상으로 쭉 가면 좋은데 17, 18, 19 요 사이에 이제 평상시에 애기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부모로서도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고 아무 압력도 안 주고 너 공부하는 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뒀는데 자기 스스로 압력이 받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 여아가 생리를 한 서너 달 안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를 가도 그냥 특별하게 얘기는 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금방같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처방을 했을 거예요. 어떤 처방인지는 뭐 그건 산부인과에서 했을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복용할 때는 또 정상으로 작동을 했다가 또 복용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부모가 한방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대표 이 당기를 넣어가지고 마땅히 돌아오라 하고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당기를 쓰게 되면 집에서 당기 2차는 아마 한약방에 가서 일본으로 냄새를 맡아지는 약 냄새가 아마 당기 냄새일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거의 약을 쓰는 구성에 있어서 이 당기를 잘 쓰니까 뭐 감초만큼은 아니어도 당기 보약 종류는 거의가 다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기를 구에다가 차로 댁에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빈혈도 잡아주고요. 아마 30대일지라도 식사량이 적어지고 사용량은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냥 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약해서 음식 먹을 때마다 계속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빈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이 왜소한 사람도 마찬가지 흡수가 안 되니 밥 먹기가 불안하고 자꾸 불안해서 보면 앉았다 일어서면 화장실에 앉았다 섰거나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누웠다가 일어서면 바로 어지럼증이 동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당귀차 아주 좋습니다. 자, 그것은 간장과 심장과 비장으로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보혈 그랬어요. 자, 빈혈 증상의 1등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피도 잘 돌게 해줍니다. 활혈 작용을 해주네요. 그 다음에 생리도 잘 조정해줘요. 생리도 잘 조정해주고 그게 조경인데 여기 조경자가 잘 안 보여요. 이거 좀 더 넣어볼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자, 일단은 조경이에요. 그래서 생리 조정도 잘 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것이 금방 그 당귀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빈혈의 대표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빈혈의 대표차 대추와 생강과 당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도 좀 더 이해하고 그냥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 손에 인체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그냥 보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니까 가운데 손가락만 보시게요. 가운데 손가락이 주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봤더니 자, 지금 마우스 올라가 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 양쪽 눈 있죠, 코 있죠, 기관지 있죠, 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왔더니 심장이 있네. 심장과 폐 중간에 뭐가 있다? 입안에 냄새가 자주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쩌라고요? 내가 어쩌라고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자극을 주시라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침을 놔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 눈이 좀 계속 약해지고 있어? 아니 내 코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 기관지가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구하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구하든지 아니면 괄사를 하나 구하든지 구해서 이 마사지 식으로 뚝뚝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거 임시방편으로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란 얘기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왔더니 위가 있네요. 그 다음 내려왔더니 췌장이 있고요. 가운데는 배꼽이고요. 뒤쪽 이거는 허리 쪽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이거 옆에가 있어요.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대장이고, 여기 밑에는 이거 빨간색으로 다 있으니까 여성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방광이고, 이건 생식기고. 이렇게 해서 손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손 비비기 운동만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아마 손, 발이 다 찬 사람이 있어요. 발도 이렇게 밀착을 해서 발에도 인체가 다 있습니다. 손에도 이렇게 인체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꼭꼭꼭 누르는 것도 좋지만 이왕하는 거 그냥 다 조금 더 힘을 줘가지고 빡빡빡 이렇게 마찰을 주시면 아마도 좀 더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건 뭐야? 혀 속에 장부가 다 들어있네요. 눈에도 장부가 다 들어있어요. 귀에도 인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발바닥에도 인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잘 마찰을 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혀는 마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는 병변을 관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자, 보면 심하고 폐는 혀끝털이네요. 이제 자기가 혀를 이렇게 딱 내고 자기 나름대로 이만큼씩 그어서 보시면 양쪽 가해는 간장하고 쓸개예요. 가운데 양쪽 가해를 제거하고 가운데를 봤더니 혀 중이라고 해놨네요. 혀의 중간 비장과 유장이에요. 비장과 유장이 좋은 사람은 여기가 아주 이렇게 색깔도 좋고 태도 별로 안 낍니다. 입에서 냄새도 안 납니다. 입에서 냄새 난다? 요거는 위장에 문제가 있다. 양치질을 잘 못해서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치 냄새하고 달라요. 그 다음 혀끝털이 끝쪽으로 나갈수록 심장하고 방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빨 자국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빨로 물어서 이빨 자국이 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전형적으로 얘가 이빨 자국이 나면 기운이 엄청 떨어져요. 자꾸 눕고만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혓바닥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비장의 기능이 약해진 사람입니다. 심장에 여기 혓바늘이 잘 돋는 사람, 이거는 잠은 잘 안 오고 고민은 고민대로 많이 하고 심장에 열이 붙을 대로 붙고, 이게 많이 붙으면 나중에 잠자면서도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혈호 병변을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갈 때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양치하실 때 이 혓바닥을 다 깨끗하게 닦으실 거예요. 실은 혓바닥은 혀 한방에서는 날마다 닦으라고 얘기 안 씁니다. 양치할 때마다 닦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놔두면 병변을 알아보기가 편한데 냄새 날까봐 혓바닥을 내라고 할지 모르니까 싹 닦고 가요. 깨끗하게. 그래도 보여요. 보이기는. 네, 닦거나 안 닦거나 다 볼 수는 있지만 아마도 병원에 가실 때는 여기를 빡빡 문대지 말고 하루에 3번씩 닦아불지 말고, 그래도 점심 드시고는 혓바닥은 닦지 말고 양치만 하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제가 마쳤습니다. 혹시 듣는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야 난 그래도 한번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한번 저기 질문을 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잠깐 제가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뭐 지금까지 들으신 것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면 평소에 뭐 한방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었으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가 이제 어린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찬 것을 많이 먹잖아요. 배앓이를 덜어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앓이 할 때는 차라리 생강을 우리 500원짜리 동전 굵기하고 크기 그 정도로 해서 그런 차를 한 번씩 마셔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찬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상온수에다가 맞춰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네, 원장님, 예, 예, 우리 특히 그 한국 분들은 뭐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냉수를 뭐 마시면 좋다는 말들을 뭐 많이 좀 저도 많이 들었고 예, 예, 예. 한데, 그게 또 여기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특히 중국계 사람들은 냉수 그거 안 좋아, 온수를 마셔야 돼, 예, 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뭐 어떤 한방에서는 어느 것이 더 건강에 있어서 혹시 좀 좋은 건지 한번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상온수를 권장을 합니다. 꼭 찬물을 마셔야 입안이 개운하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상온수의 물을 한 잔 하시고 찬물을 드시는 게 더 낫지, 바로 저기 정수기를 냉수로 틀어서 드시는 것은 썩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가 아직 정상 작동이 덜 되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면
자기가 뭐 눈 뜨자마자 정상으로 작동은 해요. 그러나 활발하게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음식을 들어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급적 상온수를 마시면 자기 체온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할 때 찬물을 마셔도 마셔야지 바로 일어나자마자 냉수는 한방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우리 여기 말레이시아의 그 한국 식당에 가면은 되게 전부 그 일부러 찬물을 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드신 물을 없어서 그런 건지 대부분의 식당이 아주 그냥 찬물을 많이 내주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이 너무 찬 게 들어가면 소화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식당에 나가신다 저기 식당에 가서 드실 때도 그냥 일반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게 더 낫지. 아니 얼음을 넣고 싶으면 그냥 한두 개만 그냥 그 밋밋한 그 맛이 싫어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그냥 한두 개만 넣어가지고 혹은 많이 넣어갖고 오면 다 덜어내고 그 얼른 물에 그 저기 온도를 조금 조정하시는 게 좋지 그 차디찬 것을 마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질문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여름 나라에 와 있는데도 예, 이렇게 기침을 자주 해요. 그리고 항상 예, 여기가 간질간질하고 약간 예, 가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예, 하거든요. 이 예. 뭐를 먹으면 좋을까? 이 장기적 어떤 때는 이게 좀 알러지 같기도 하고 음. 예 그렇거든요. 평상시 저기 감기 걸리면 이 현상이 오래 가지 않으신지요?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목이 먼저 와요. 아, 그러시는군요. 지금 현재와 같은 똑같은 그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얘기를 하시거나 자주 그 현상이 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은 음, 여기서 배를 쉽게 구하실 수 있는가요? 배요? 있죠. 예. 그러면 배 안에 씨를 파내고 예. 뚜껑을 딱 자르고 그러니까 그 반나를 잘라버리지 말고 위에를 그 꼭지 달려있는 자리를 잘라내고 안에 씨만 파내세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은행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있어요. 예. 예, 예, 은행하고 대추 매달. 은행 한 5알, 대추 2알. 껍질채요? 무엇을요? 은행을? 아니, 아니요. 그 배, 저기 배 대추? 껍질. 아, 예, 예, 배껍질. 껍질채.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솥에다가 중탕으로 익히시라고요. 아 그냥 삶는 게 아니고 예, 중탕으로. 예, 예, 중탕으로 삶아서 안에 이제 배도 드시고 아까 은행도 잡수시고 대추도 드시고 이렇게 그러게 하는 하나의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무를 꿀 속에 재이셔요. 무. 썰어서 꿀에다 예, 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무를 즙을 내 갖고 담으셔도 됐지만 무를 우리 채 썬 거의 두께만큼 우리 아 예. 그 예, 무채 있죠, 무 생채. 네. 그거보다는 조금 두껍게 썰어가지고 넣어서 꿀 속에다 담가 놓으셔요. 그래가지고 한 10일쯤 경과한 후부터 그로 계속 차를 타 잡수셔요. 당뇨가 없으시다. 당뇨가 있으셔도 꿀은 그다지 큰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 꿀은 당뇨에 영향을 별로 안 예, 예, 미치나요? 그다지, 예, 이제 꿀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꿀을 사시면 그러는데, 예, 천연. 아마 조금 좋은 거 사시면,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거 사시면 그거는 분명히 좀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 좀 가격대가 있는 걸, 뭐 너무 그렇다고 고가품은 아니어도 예, 적절한 그 선에서 사시면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몽땅. 예. 설탕만큼이나 꿀이 자체가 저기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아마 꿀을 좀 해서 그 꿀에다 재어서 그걸 차로 자주 드시면 훨씬 가벼워지세요. 아 예. 예, 혹시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배 교수님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뭐 또 기회가 될 거니까. 네. 그러시면은 예, 질문이 없으시니까 오늘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예, 1시간 넘게까지 우리 김 원장님 생활 한방과 또 약초 이야기 또 좋은 또 차를 따라서 먹는 여러 가지 차도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한인의 문화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